다음은 복지문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옹진군 직장 어린이 원아들이 되겠습니다.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꽃다발과 복지문을 전달하신 분은 시장님 좌우. 자,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약과 생활용품의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상교통망 확충과 의료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방문이 네, 오늘 옹진군 연두 방문을 통해서 문경모 군수님께서 옹진을 새롭게 국민을 관계 속에서 지난 4년을 지내면서 문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여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아마 오늘 오신 분도 있지만은 어진구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 단위로 치고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또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천시가 바다패스뿐만이 아니라 옹진이 활성화되고 정말 더 발전적인 그래서 변화없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을 해나가. 이 대한민국은 서울에 25대에 달하는 강한 대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적정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행정, 교통 및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관광객 면 드무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2월 설령하여 타 시비 보조사업에 비해 지원 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48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권유드립니다. 이걸 셋째 주 가려다 결항률이 60%나 못 가서 2일 저 다 했습니다. 정주지원부 20만 원으로 정주지원부.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냥 했고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불편함 많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이 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자연의 숨결과 사람의 온종이 살아 숨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짓는 생생톡톡 애인소통 간담회는 행정의 중심을 시민찬 도약에 함께하며 해양 관광과 교통, 농수산 혁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해상 교통망 확충, 의료 인프라입니다. 인천의 미래는 육지와 섬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더 큰 인천의 내일을 설계하는 소중 2, 3일 전에 배를 타고 미리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옹진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옹진을 보물섬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옹진이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면 보물섬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도서에 지나지 않고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아이바다 패스는 지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도서를 방문하는데 시민들이 1,500원을 갈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갖고 완전히 도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접근성을 일반 버스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바꿔놓은 획기적인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조업 한계선 이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구역을 하고 조업 시간도 또 1시간 연장하고 이래서 조업에 조금 더 시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문제. 영종 평화대교 요거는 올해 5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영종에서 신도까지 그럼 신시 모도는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모도에서 장봉도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이어서 아주 이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시 모도의 장봉도 이렇게 됩니다. 다만 그 신도구 관련해서 거기 이제 지금 사실은 작년에 개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도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교통 문제라든가 그 여러 가지 토지 소유와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올해 5월 달에 개통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지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강화까지 영종에서 연결되는, 이렇게 되면은 신도시도 모도는 아마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거는 향후에 그렇게 지금 강화의 최우선 과제가 그 남단을 경제자유구로 지정하는, 그러면 당연히 영종에서 강화까지 연결되고 신시 모도를 이거를 조금 대교로 확장해야 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영종 옹진 수도 사업소, 지난번에 우리가 북도면에 상수도를 왔더니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저도 감동이 북받쳤었어요. 도서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는 것. 근데 연차적으로 지금 북도는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상수도가 전면적으로 북도는 다 공급이 될 것이고, 이런 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외에 뭐 의료 문제가 도서지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병원선 그 옹진 을 크게 확장을 해갖고 하고, 병원선 소방선이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최소한 안전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덕적 보건주소를 이전 신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효도 주민생활 지원, 이 정주지원금, 이거 4년 전에 10만 원 했던 부분을 정말 국회에 가서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제 15만 원으로 하고 16만 원, 18만 원, 그래서 올해는 20만 원. 이제 제가 20만 원을 한다고 한 것이 올해 거기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정주지원금을 20만 원씩 1인당,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그리고 여기 농업인 수당도 신설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정적인 그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이제 상당히 발전된 부분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바다 패스 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백령도의 아트 플랫폼이라든가 평화광장, 또 이렇게 여행 패스 상품 이런 거를 개발해 가지고 도서 방문을 편리하고 유용하고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백령 대청 일대 지질공원 조소는 이미 이 부분은 유네스코하고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연평해 가래칠기 해변 해상 보행로 설치 사업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할 덕적의 국민체육센터, 또 덕적도 능동 자갈마당 명소화 사업, 또 자월도 장공 해수욕장 편의시설 수송 사업, 대이작도 섬 명소화 사업, 이건 다 이제 그 도서별로 면별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어도 금년도 또는 내년도 28년, 29년까지 사업별로 다 완공을 하는 것이 차질없이 됩니다. 옹진 또 노인복지관 중에서도 영웅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내년까지 완성을 합니다. 또 영웅의 너추랑 정비공사도 역시 내년까지 하고, 북도면 장봉 북도 다목적 체육관은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가 도서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또 지금 도서는 아니지만 영웅 같은 경우 도서 확충을 위한 주차시설 확대, 기타 북도 지역 이런 주차 문제가 때문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옹진을 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안 들어간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백령도 공항 건설이라든가, 이게 당초보다 한 1년이 좀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재용역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백령 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아이바다 패스로 도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주지원금 확대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기해 나가고 주업 어업권을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농수산식품국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광역시 특별시에 농림국이라는 게 없어요. 인천시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국에서는 바로 우리 지역에선 농업, 어업, 생산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농수산식품국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어업인들 또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하는 것도 옹진에는 큰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 전체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옹진 국민이면서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거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영종에서 영종을 잇는 다리 세 번째 다리가 1월 5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은 청라 하늘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청라 하늘대교는 그 주탑이 184m 위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이거 3월 정도에 이제 문을 여는데 이게 해상 교량 최고 높이 전망대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볼만할 거예요. 거기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뭐 설명으로는 안 되고 한번 가보시면 알 텐데 그런 이제 청라 하늘대교가 개통이 되고 올해 말에 인천발 KTX가 개통이 됩니다. 이제 인천에서 뭐 서울이나 광명 가지 않고 바로 인천에서 KTX를 타고 대전까지 1시간, 또 대구나 광주까지는 1시간 50분, 또 부산까지 2시간 40분. 이런 인천발 KTX 시대가 올해 말에 개통이 된다. 이거는 그리고 뭐 GTX-B 인천에서 서울까지 대심 지하 광역급행 철도죠. 이것은 지금 한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30년 개통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30분, 서울역까지 이렇게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전체가 다 지하화가 됩니다.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화를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최종 곧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전부 다 지하화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7호선, 2호선, 뭐 1호선 이 연장 사업이 있고 지금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인데 3호선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선한 게 이 서부 측을 먼저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동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송도, 위쪽으로는 청라, 검단에 이르기까지 이 3호선을 먼저 한다. 아까 그리고 제가 농수산식품국을 말씀드렸는데 외로움국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거 못지않게 이 고독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시만 해도 1인 가구가 32.5%입니다. 사실 옹진도 1인 가구 많잖아요. 1인 세대. 근데 시 전체가 32.5%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사회적으로는 볼 때는 매우 심각한 갈등, 그 다음에 고독, 그리고 이에 따른 불행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년에 자살자 수가 15,000명에 이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고독사는요, 뭐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사고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독사만 1년에 한 4,000명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인천시만 한 260명 고독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더라도 이 소위 말하면 지금 옛날과 달려갖고 뭐 혼자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아도 은둔형 외톨이 청년부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외로움 돌봄국을 만들어서 통합관리 체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외로움 돌봄국을 금년부터 이제 업무를 봅니다. 또 치매 전담형 요양병원을 세우고, 또 인천에는 그 정도의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도 청라에 들어와서 착공식을 지난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 문화 문제인데, 문화 문제는 사실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을 겸한 여기 가까운데 용현 하객지구에 뮤지엄 파크가 들어오는 등 다양한 시설을 하는데, 아까 그 덕적에서 그 색소폰 연주를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꼭 이렇게 대형 공연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작은 음악회, 작은 공연,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고, 덕적이 그런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공연도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축제, 체육시설 뭐 등등. 근데 인천의 자랑거리가 앞으로 될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야구장, 지금 문학경기장이 아닌 돔구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참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돔구장은 야구장과 쇼핑몰과 호텔이 함께 있는 세계 최초의 건물입니다. 이 구장을 방문하는 것을 연간 2,5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걸작품이 탄생을 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안 되지만 우리 수도권 메리츠 금년부터 모든 폐기물이 직접 매립이 금지시켰습니다.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이 직접 매립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쓰려고 많이 협의를 해왔지만 단호하게 더 이상은 수도권 매립지 일반 폐기물은 없다 해서 1월 2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소각재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폐기물이 없죠. 다 재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루에 20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수송도로가 아주 한산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조차도 대체 매립지를 지금 공모를 해갖고 2곳이 응모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평의 경우 굴포천을 완전히 30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아주 친화적인 그런 하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수구의 승계하수처리장은 모두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이제 공원이 되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시가 이렇게 어떤 좋은 정책 등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천시가 발전해 가려면 미래를 선점해야 됩니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바로 AI, 지금 AI 시대가 오게 되고,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인천을 세계 3대 AI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이걸 뭐 말씀드리려면 너무 긴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무시무시하게 변해갑니다. 깜짝 놀랄 세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생활에 큰 혁신적 변화가 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라고 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도서지역이라고 예외입니까? 이제 모든 내 손 안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AI 혁신 도시가 되도록 함으로써 인천이 경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송도, 영종, 청라갑구도 부족해요. 강한 남단을 경제제약으로 지정을 해서 바로 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옹진이 이제 달라지는 게 북도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도서 지역이 이거하고 다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국제도시, 강화, 옹진, 이걸 연계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3대 공항이에요. 여기에 환승객만 해도 1년에 1,000만 명이 넘어요. 이것을 도서지역에 어떻게 연계 산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인천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7월 1일 날, 올 7월 1일부터 지금 중구, 동구, 내륙 중구가 통합돼서 제물포구가 됩니다. 그리고 영종이 분리돼서 영종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는 검단이 분리가 돼서 서해구하고 검단구가 됩니다. 그래서 2군 8구 체제가 2군 9구 체제가 되는 겁니다. 제물포라는 곳이 옛날 중구 동구가 50년 전에는 인천 인구의 50% 이상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구 동구, 내륙 중구, 영종 빼고요. 그게 두 개 구를 합해서 10만입니다. 인천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50%가 살았던 중구 동구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제물포구가 됩니다. 그리고 영종이 분구되고, 그래서 주민생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물포 르네상스예요. 지금 동인천 아시지 않습니까? 동인천 작년 말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동인천 배달일 이론이 전체가 다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형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여기 내항 18부두가 개방되었고 개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이론이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갖고 다시 그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이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고, 이거는 옹진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이제 연계가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도 이제 고등법원이 생깁니다. 2028년에 개원이 되고,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옹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도시다. 제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글을 바꾼 겁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대도시, 출생아수 증가율이 급격히 높은 대도시, 경제성장률 1위 대도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도시에서 가질 수 없는 이 좋은 보물섬 옹진을 갖고 있는 바로 인천. 이것이 바로 인천의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살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부정제다, 이런 거를 금년도 이제 시정 목표로 한 겁니다. 마부정제. 올해가 말해 아닙니까? 말해. 말해인데 달리는 말은 멈추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발전해오는 우리 인천이 더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자. 예서 멈출 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펴나가고 모든 공직자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만 이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300만 시민이 함께 마부정제의 다짐으로 지금 이렇게 눈부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 발전 도시 인천을 더욱 키워나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한 해를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마부정제의 각오로 금년도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우리 옹진 국민들께, 시민들께 제가 복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옹진 올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고 문경복 군수가 지금 우리가 복복이거든, 복복. 유정복이, 문경복이 복복이에요, 그죠?
예. 쌍복이죠. 예. 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에 복이 있는 거는 드리라는 복이에요. 가지라는 복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복을 얘기하는데 그 오복이 뭐 옛날에 저 서경이 보면은 그때 오복은 조금 달라요.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재운이 재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강령, 유호덕이라 갖고 덕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이걸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조금 바꿔갖고 제일 중요한 건강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누구나의 욕망 아닙니까? 재운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일복과 인복이에요.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옹진의 경우도, 지금 옹진의 경우는 노인 인구가 한 35% 되죠? 아마? 35%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복. 사람이 행복한 거는 인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날 때,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좋은 부모, 좋은 가정, 그리고 사회 나와서 좋은 친구, 또 직장에서 좋은 동료, 상사,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좋은 관계, 그게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래요. 지도자 잘 만나면 행복한 거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건 마음대로 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아 다 묶어서 그래도 행운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올해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유정 복이 옹진 국민 여러분께 복을 드리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